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시예요. 지난 3일 동안 또 병원에 가서 일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미국 병원비 중에서 그러면 미국의 트라우마 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는 솔직히 말하면 총기 사건도 많이 나고 또 총기 사건뿐만이 아니고 어떤 재난 같은 게 오면 토네이도가 불어서 사람이 다친다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무보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여러 가지 경우의 교통사고가 있지요. 또는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클라호마에는 기름을 퍼내는 오일필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오일필드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 먼 오일필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어떤 때는 오일필드에 그 사고가 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의 기계는 멈춰 서 있지만 노동자의 손이 기계에 끼어 있어서 그 노동자의 손을 자르고 그 자른 조각을 다시 병원에 가져와서 붙이는 그런 경우도 저는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미국에는 트라우마 병동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트라우마 레벨 1, 트라우마 레벨 2, 3, 트라우마 레벨 4도 있다 그러는데 트라우마 레벨 4는 잘 모르겠고, 저희 병원은 트라우마 레벨 1 병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깥에서 트라우마가 생겼거나 재난이 생겼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다친 사람들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조금 수습을 한 다음에는 무조건 저희 병원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재난을 당했을 때는 물론 앰뷸런스를 타고 오거나 또는 헬기를 타고 오지요. 그런데 이 헬기 우리는 에어매드라고 그래요. 하늘에 날아서 오는 거. 그라운드는 이제 땅에서 다니는 앰뷸런스인데, 미국에서 적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헬리콥터는 저희 병원 소유도 있지만 병원에서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앰뷸런스, 그러니까 에어매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른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사고가 나면 소방차, 앰뷸런스, 경찰차, 그렇게 세 가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환자 상태가 위급하고 환자를 헬리콥터로 날라야 되면 그 사람들이 에어매드에 연락을 해서 헬리콥터가 그 현장에 가게 하고 그 현장에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오면서 무전을 치죠. 저희 병원은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장소가 5군데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헬리패드라 그러는데, 헬리패드가 지상에 4개가 있고 루프탑, 옥상에 1개가 있는데 옥상에서 비행기가 내리는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병원의 루프탑 옥상에서 헬기가 내리는 장소는 Children's Hospital, 그러니까 어린이 병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만, 그리고 미숙아,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숙아들까지 합쳐서 실어 나르는 전용 헬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헬기가 출발한다, 그리고 병원에 연락을 하면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가 오는지 모두 수술 준비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스탠바이 하고 있죠. 그리고 병원 담당 트라우마 닥터는 대부분 서전이에요.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서전이 어떤 종류의 환자가 오는가를 미리 알면 어떤 분야의 어떤 수술, 뭐 심장 수술이라든가 오토피딕, 다리나 팔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의사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 도구들을 다 준비하고 수술방 간호사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가 오면 아주 신속하게 1시간 내에 모든 것을 처리하게 돼 있고, CAT-스캔, CT 촬영이나 MRI 촬영도 바로 할 수 있게, 트라우마 환자가 발생해서 트라우마 환자가 온다 그러면 CT나 MRI도 모두들 스탠바이,
현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을 그 시간에는 못 찍어요. 그리고 트라우마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그분들은 병원에 들어올 때 2024 트라우마 넘버 1, 2024 트라우마 넘버 2 그렇게 해서 번호를 붙여서 병원으로 들어와요. 그냥 작은 예로 노인들이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면 그것도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뭐 꼭 크게 다쳐서가 아니라 그냥 다쳐서 병원에 오는 경우를 대부분은 다 트라우마로 우선은 분류를 하고 나중에 그게 트라우마가 아닌 경우에는 그분들을 이제 트라우마 아닌 병동으로 옮기기는 하는데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국종 교수님의 비디오를 보니까 병원에서 돈 안 되는 과라고 돈을 못 벌고 병원에 손실만 남긴다고 그래서 그분이 어려워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저희 트라우마 유닛은 다른 병동보다 제일 부자예요.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생겼냐. 이제 지금부터 병원에서 어떻게 펀드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클라호마에서는 1999년에 Senate Bill 290 그런 법이 통과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클라호마에 사시는 분인데 오클라호마에 사는 분만이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트라우마로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펀드를 받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9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트라우마 펀드라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트라우마 펀드 오클라호마 또는 자기가 사시는 트라우마 펀드 네브라스카 그런 거를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트라우마 펀드는 어떻게 해서 돈이 조성되냐 하면 우리 그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돈 내죠. 그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내는 돈의 일부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은 그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을 오클라호마 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또 내는 돈, 또 1년에 한 번씩 그 자동차 등록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조금 또 교통 그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벌금에서 내는 돈, 그런데 자동차 등록세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요트나 배나 또 비행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모든 그러니까 모든 교통수단들이 그 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내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그런 것들을 다 돈을 모아서 트라우마가 발생했을 때 트라우마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쓴다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항이 뭐냐면 물론 교통사고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또 물론 자동차 보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고 그것을 다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돈으로 해결한다. 그런 조건을 붙여놨어요. 붙여놨기는. 그런데 그 돈이 1년에 오클라호마에서는 $14 million to $20 million annually. 그렇게 펀드를 만들어 놓고 병원에서 돈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1년에 2번씩 나눠주기로 되어 있어요. 초창기에 1999년에 처음에 이 법을 만들어서 펀드를 사용했는데 초창기에 펀드가 적었나 봐요. 그래서 이 펀드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2005년에 또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 담배를 팔 때 담배 한 갑당 55센트씩 더 받아서 그것을 트라우마 펀드에 쓴다. 그렇게 해가지고 펀드를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클라호마에서 트라우마 병동에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또 깜짝 놀라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실 텐데 돈은 한 푼도 안 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건 다른 주에서 오신 분이건 여행을 하다 다치신 분이건 어느 분이시든지 트라우마로 병원에 오시면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병원비 영상에서 많으신 분들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셨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사시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이분 말씀이 100% 옳습니다 라고 댓글을 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 거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정말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의료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병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병원비를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걸 제가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렇게 트라우마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이국종 교수님은 그 환자들에게 돈을 못 받으니까 돈 안 되는 과라고 그렇게 해서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국민들의 복지와 그리고 만족도, 그리고 또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러면 간호사로서 당신도 이 비행기를 타봤냐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이 비행기를 타는 간호사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특별한 간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된 다음에 이런 비행을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비행을 하는 간호사 쪽으로 지원을 해서 특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런 비행하는 간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헬리콥터를 본 적은 있고 내부를 본 적도 있지만 실제로 타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실정을 이야기 들었을 때 조금 실망스럽다거나 그런 것은, 헬리콥터가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국종 교수님께서 헬리콥터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가는 것은 1년에 다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고, 헬리콥터 소리가 시끄럽다는 말은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병원에 헬기가 뜨면 이제 또 환자가 실려오는구나, 아니면 환자를 실으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헬리콥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런 말은 정말로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또다시 말하지만 오클라호마에서는 트라우마로 병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트라우마 펀드라는 게 있고, 또 그런 트라우마 환자들을 치료하신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병원이나 헬리콥터, 특히나 그 응급 헬리콥터를 조정을 해서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 트라우마 펀드에서 비용을 공제받기 때문에, 비용을 reimbursement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 헬리콥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 펀드는 어디에 웹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냐면 Oklahoma State Department of Health, 한국에서 찾아봐야 된다면 국민보건복지부죠. 그런데 국민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를 나눠주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활에 위협되는 것으로부터 나라가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뺑소니 차에 치여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가난해질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그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가 뭘 했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건 참 참담한 현실이죠. 미국 병원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지만 실제로 말하면
미국 병원비는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병원비라도 보험이 있기만 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어느 한계점이 딱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자선기금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미국 트라우마 시스템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님이 실현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실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힌트를 좀 받으셨을 거예요. 저의 필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아요와 구독은 선물로 받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뵙죠.